수술받고 방사선치료받고 재발되었다고 하면 7,000병력과 같은 얘기인데 1차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재발하는 경우가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가 됩니다. 환자분들께는 피검사상에서 재발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생화학적 재발입니다. 전이가 있으니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재발을 하더라도.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비교적 높아서 순환암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발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네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 이제 수술하는 게 제 주된 업무인데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수년이 지나서 재발입니다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의 그 놀라워하시고 이제 불안해하시고 굉장하죠. 전립선암은 이제 젠틀한 암이다, 순환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기, 2기 혹은 3기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재발을 하는 경우에도 2차 치료를 하면 5년 이상 대부분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3기 암이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은 거의 95%에서 100%에 가까운 정도로 있다는 거죠.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암 환자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재발을 하더라도 2차 치료, 재발 치료를 하면 5년 동안 살아 계신다는 걸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1기, 2기, 3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체를 묶어서 1차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재발하는 경우가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가 됩니다. 이 기수 외에 혹시 전립선암 재발 위험이 더 높은 예, 그런 인자가 있을까요? 예. 수술하고 난 뒤에 임상직변기가 3기인 경우, 그러니까 전립선 피막으로 조금 이제 벗어난 경우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글리슨 점수가 8점, 9점, 10점에 변화도가 안 좋은 경우,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제거된 조직에 절제면에 암세포들이 좀 걸려 있는 경우, 우리 절제면 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조금 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골반 이파선까지 조금 병이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수술적인 치료 후에 혹은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 게 네. PSA 수치가 올라가면 재발인 건가요? 인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은 내시경 검사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 혹은 CT나 MRI나 페트 검사를 했는데 뼈 스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재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립선암은 다릅니다. PSA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진단될 때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PSA 수치가 높아서 검사를 했더니만 전립선암이 진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기본 검사가 혈액 검사예요. PSA.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PSA 수치가 0.1 미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 있다가 쭉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검사를 하다가 5년 동안 아무런 수치의 증가 없이 PSA 수치가 0.1 미만이다. 그러면 환자분은 완치가 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전립선암은 10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피검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 뒤에 한 3년, 4년 지났는데 PSA 수치가 처음에는 0.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가니까 0.15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에 가보니까 0.2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재발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는 피검사상에서 재발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생화학적 재발입니다. CT, MRI, 뼈 스캔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이 지나서 영상검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피검사상에서 재발인 단계에서 치료를 하느냐, 계속적으로 관찰하느냐,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아주 정밀한 검사 방법을 적용을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화학적인 검사에서 다시 재발이 나타나면 네네네.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네. PSA 수치가
이제 정의상 0.2 이상 나오면 피검사상에서 우리가 재발이라고 정의하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해서 검출되지 않던 PSA, 그러니까 0.1 미만으로 수술하면 0.1 미만으로 돼야 됩니다. 수술하면 방사선 치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0.11이 됐고 다음에 체크하니까 0.12가 되면, 그러니까 검출이 되지 않던 게 검출이 되고 다음 검사했는데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면 재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세계적으로 보면 한 0.2 이상 나오면 재발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는 표준 영상 검사라고 얘기하는 CT, MRI, 뼈스캔 가지고 안 나와요. 그 정도에서는. 이제는 우리한테 조금 더 예민하고 정확한 검사인 PSMA PET 검사가 있습니다. 0.2에서 0.5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영상 검사에서는 재발된 병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PSMA PET 검사를 하면 한 50% 정도에서는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PSMA PET 검사가 국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보험이 됩니다. 이 PET 검사를 해서 전이병소를 찾아서 전이병소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PSMA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으면 PSA 수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수술 당시에 글리신 점수가 얼마였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추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PSA 수치가 2배가 되는 게 1년이 채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술 당시에 글리신 점수가 8점 이상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PSMA PET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수술한 주변, 이전에 전립선이 있던 주변에 그 부분을 이제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표준 치료이고요. 만약에 PSA 수치가 상승은 했지만 1년 후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없다든지 그대로 한 0.1 얼마, 0.2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때는 꼭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관찰합니다. 혹시 PSMA PET 검사를 했는데 골반 임파설이라든지 어떤 특이 부분에 전이가 돼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표적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1회 혹은 장기에 따라서 뭐 여러 분액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제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등 예전에 받은 치료법 때문에 네네. 재발한 경우 치료가 달라지기도 그렇죠. 하나요? 예.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재발병소가 수술한 주변 혹은 수술한 주변이 아니면 전이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소 재발인 경우는 국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SMA PET 검사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전에 전립선이 있던 방광 주위, 그다음에 전립선 요도 주위, 요 전립선이 있던 부위에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흔한 추가 치료고, 만약에 영상 검사에서 보이면 뼈라든지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 보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방사선 치료하고요. 1차적으로 방사선 치료한 경우 그 부분은 전립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립선을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통해서 원발 장기인 전립선에 재발한 경우에는 국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냉동 치료, 그 다음에 하이프라고 얘기하는 국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이가 있는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수가 달라지죠. 전이가 있으니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재발을 하더라도. 1차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재발된 게 전이가 된 뭐 뼈라든지 임파선이라든지 간이나 폐에 이제 재발한 경우는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3, 4년, 2,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갑자기 오셨는데 PSA 수치가
애매하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생화학적 재발이 아니고 PSA 수치가 갑자기 5라든지 10이라든지 20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검사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국소 재발이 아니고 전이 형태로, 그래서 새롭게 진단된 사기 전립선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화학적 재발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 치료 안 해도 되는 생화학 재발, 치료를 해야 되는 생화학적 재발, 더욱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재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재발했다고 하더라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병원 진료인 것 같습니다. 치료를 잘 마치신 다음에 보통 얼마에 한 번씩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나요? 일단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첫 1년 동안은 3개월,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PSA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민한 검사가 PSA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복잡한 영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화학적 재발이 한참 선행되거든요. 수년을 선행되기 때문에 PSA 수치가 수술의 경우에는 0.1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그냥 피검사는 하면 되고요. 전립선의 1차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PSA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찰하자면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최소 수치로 떨어지는 기저치가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 전에는 PSA가 10이었는데 방사선 치료를 다 끝나고 난 뒤에 PSA 수치가 한 1이었다, 0.5였다, 0.7이었다. 그 기저치가 있습니다. 최소 수치. 거기서 더하기 2 이상 올라갈 때를 우리가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추적 관찰을 계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5년 이내에 더욱더 2, 3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한 지 방사선 치료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재발했다는 것은 이분들은 진행할 수 있는 암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1, 2년 정도만 오시다가 안 오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발하는 연령들이 그렇고 이제 병원에 오시기를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술하고 난 뒤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그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재발 치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조금 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네. 수술하고 난 뒤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부위가 방광과 뒤쪽에 이제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방광에 직장에 방사선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로 인한 직장염, 방사선 치료로 인한 방광염이 생기거든요. 어떤 기전이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정상 장기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도 살기 위해서 신생혈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낸 혈관들이 혈관벽이 약하기 때문에 잘 터집니다. 출혈이 잘 생겨.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사선 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치료가 방사선 치료가 많았거든요. 환자분들이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출혈성 방광염, 그다음에 출혈성 직장염, 피오줌, 혈변 때문에 조절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똑같은 경우로 재발한 경우에 이제 전립선암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 출혈성 직장염, 출혈성 방광염을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IMRT라고 얘기하는 세기 변조 방사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발전이 되었고 추가 방사선 치료는 아주 부작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횟수를 나눠서 조금씩 치료를 합니다. 분액을 이제 굉장히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하게 돼서 이런 출혈성 직장염, 방사선 직장염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기술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방광 안에 히알루로닉 엑시드라고 하는 이런 각종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들을 넣어줌으로써 이 방사선에 의한 2차 합병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 받으실 때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에 재발한 경우에도 환자가 완치 가능한가요? 네. 대개 수술하고 난 뒤에 생화학적 재발이 있는 경우에 이제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50%는 다시 0.1 미만으로 암 수치가 떨어져서 괜찮습니다. 50%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PSA가 올라갑니다. 50%는 완치, 50%는 다시 또 재발이 돼서 진행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전이까지 간다든지 이 재발된 전립선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관리를 받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재발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전립선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식이, 운동, 라이프 스타일이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고지방 식이, 그리고 너무나 높은 칼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채소, 과일 뭐 이런 위주의 적절한 식단과 적절한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와서는 유산소 운동 외에도 근육량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트레드밀 걷기나 운동 이제 뛰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근육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근육량이 또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전립선암 환자 보호자가 있는데요. 네. 진단받으신 이후에 토마토를 엄청나게 드시고 계신다는 어떤가요? 토마토에 라이코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생토마토에는 적고 이걸 약간 올리브유에 싹 한번 워밍업을 하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코펜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토마토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유일하게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게 토마토입니다. 환자분들이 토마토 엄청나게 드시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나머지는 그다지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재발되었다고 하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인데 절대 다른 암종처럼 그런 재발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화학적 재발, PSA 검사상의 재발은 합리적인 치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만약에 재발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교수님들께 정확하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생화학적 재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전이까지라든지 혹은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